안녕하세요. 내 이야기로 내 삶을 살고 있는 레인보우 강사 최형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제 이야기는 오늘은 여러분과 자기의 그릇이라는 이야기로 나눠볼까 합니다. 사람은 타고나는 그릇이 있다고 하죠. 근데 그 그릇이 그 그릇대로 산다고 합니다.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눌러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제가 여러분과 오늘 사람은 자기 그릇대로 산다라는 말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그 그릇이 얼마만큼인지는 남이 보는 그릇과 자기의 그릇과 그리고 자기의 진짜 그릇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그릇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의 깊이, 그 사람의 삶의 행복지수,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관,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비유겠죠. 제가 이렇게 요즘 느끼는 거는요, 그 그릇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생각을 하게 돼서 주위 분들을 관찰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 관찰을 하면서 저래서 어르신들이 사람은 참 자기 그릇대로 산다라는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,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근데요, 여러분, 그 자기 그릇이 얼마만큼인지를 자기가 안다면 그 그릇을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요? 그 그릇을 넓히는 방법은,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남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. 경청을 하는 거.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1, 2, 3 법칙이 있잖아요. 1법칙, 입이 하나니까 한 번 말하고, 2법칙, 귀가 2개니까 2번 듣고, 3법칙, 3번 공감해줘라, 이거죠.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공감하는 게 1, 2, 3 법칙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보통 사람들 거꾸로 하죠. 거꾸로. 한 번 공감하고, 한 번 들어주고, 그리고 3번 말하고. 3번만 말하면 되는데 그나마 3번, 4번, 5번, 6번 다 누구 말만 해요? 내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자꾸 말이 길어지면 어떻게 해요? 방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는 배울 기회를, 딴 사람에게서 배울 기회를 점점 놓치는 것 같아요. 진짜 똑똑하고 그릇이 큰 사람은 일단 남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거를 종합해서 의견을 딱 내는 사람, 그 사람은 그릇이 제일 큰 사람이죠. 그리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, 보통 지혜로운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릇이 크다라는 말을 쓰잖아요. 그 지혜라는 게 뭘까요? 지혜는요,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요, 남한테 무조건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. 지혜는요, 내가 베풀 때 베풀고, 내가 거절할 때 거절하고, 내가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. 근데 우리는 딱 나 좋은 것만, 그리고 조금 상대방 배려하면서 엄청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내요. 근데 이 그릇이라는 게, 남한테 말을 할 때도, 남과 대화를 할 때도, 인간관계에서도 1, 2, 3법칙을 하지만, 나 자신과의 그 대화, 나를 들여다보는 성찰, 이런 거에서도 1, 2, 3법칙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? 한번. 자, 내가 지금 이 생각을 왜 하게 된 거지? 이유가 뭐지? 2번. 2번. 내가 그래서
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났구나. 아, 내가 이래서 서운했구나. 내가 이래서 그 사람이 싫었구나. 이렇게 내가 나를 공감해 주는 3번. 이거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런 1, 2, 3 법칙을 타인이나 나에게 종종 적용할 때 내 그릇은 점점 커지겠죠. 조그만 간장 종재기에서 그 다음에 뭐 밥그릇으로, 그 다음에 국대접으로, 그 다음 냉면 그릇으로, 그 다음 점점 커지겠죠.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해요. 여러분 이제 오늘 제 영상 보시면 주위 사람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. 정말 주위 사람들이 정말 자기 그릇대로 사는지, 아니면 아이 그릇에 상관없이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 하는지. 근데 그게 왜 그릇대로 산다라는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? 제가 가만히 책을 읽고 생각을 하면서 느낀 건데,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사람이 그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과 그 학생들 그 역할극한 거 알고 계시죠? 보통 그건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. 자, 80명의 학생 중 40명은 죄수로, 40명은 교도관으로 해서 딱 분리를 해서 이제, 자 보세요. 죄수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48시간 이내에 죄수의 모습으로 가더라는 겁니다. 정말 죄수처럼 행동하고 죄수처럼 말을 하고. 또 교도관이었던 사람은,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48시간 이내에 정말 죄수들을 악랄하게 괴롭히는 그 교도관으로 변해 있더랍니다. 배우지 않아도, 가르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가면 그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. 내 그릇을 크기를 볼 수 있는,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저는 요즘 사람과의 관계, 특히 이제 제가 충주 봉숭아학당 학장인데요. 봉숭아학당의 그 성차원 총장님의 그 플랜카드가 있어요. 진짜 마인드가. 인맥이 자산이다. 인맥이 보약이다. 인맥이 금맥이다. 이런 인맥 수집가의 그 마인드를 갖춰라. 이런 그 가치관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무조건 사람한테 내가 굽신거려서 인맥을 맺는 게 아니라 정말 동등한 관계로 인맥을 내가 수집했을 때 나중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됐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저는 좀 종종 느껴요.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인맥을 넓혀가고 사람들을 만나가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저에게 배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합니다. 근데요 여러분, 더 중요한 건요 1, 2, 3 법칙, 또 인맥,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죠. 그게 뭘까요? 그거는요 내 이야기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. 내 이야기로. 내 이야기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1, 2, 3 법칙을 적용하고 내 이야기로 나와의 대화에서 1, 2, 3 법칙을 적용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남한테 주워들어서 얼렁뚱땅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로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도 내 이야기로 가치관을 딱 잡고 마인드를 잡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거죠.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래야 내 이야기가 있는 삶으로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. 자, 여러분, 세상은요
혼자서 살 수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. 혼자서 살 수 있습니다. 근데요, 무슨 차이냐면 삶의 질이 틀려지겠죠.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갈 때 내가 어떤 위치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. 억지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. 정말 주위에 저 같으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를, 나를 싫어하는 거를 알 것 같은데 전혀 모릅니다.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맞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한테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또 잔꾀까지 냅니다. 또 이간질을 밥 먹듯이 합니다. 근데 그 사람 주위에 진짜 그 사이비 종교 마냥 그 사람을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거 왜 그럴까요? 왜 그런가 봤더니 학습된 무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사람은 협박하고 또 가끔씩 이간질도 시키고 또 가끔씩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억지도 부리고, 그러니까 그 사람을 헤어나고 싶어도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.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당장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간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사람은요, 인간관계는요, 돈 중요하죠.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 추구한다, 뭐 한다 하지만 결국은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. 자본주의고. 근데 그거에 앞서서 진짜 중요한 건요, 사람 마음을 얻는 거인 것 같아요. 사람 마음을 얻는 것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내가 진심을 다해서. 제가 이렇게 심리를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, 참 감정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. 감정.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감정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부모 자식 간에. 자식이 아무리 외국 가서 유학을 가서 이렇게 있는데도 자식이 타국에서 아프면 나도 몸이 아파요. 그리고 타국에서 자식이 뭔가 일이 있으면 내가 불안해져요. 그 왜 그럴까요? 그 거리로 따지면 뭐 몇만 킬로일 텐데, 그거는요, 감정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, 내 그릇을 키우는 방법을 잘 선택하자는 거죠. 자, 가식적으로 주위에 협박해가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간질 시켜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화장을 이쁘게 해도 그 사람이 세수를 딱 하고 났을 때 맨 얼굴이 틀리잖아요. 그쵸?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갭이어야지, 이게 화장이 돼야지 분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. 그쵸?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. 우리의 삶도 내 그릇을 남에게 조금은 과장해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그릇을 다 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. 과장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내 그릇을 키우면 돼요. 그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 한 번 말하고, 두 번 듣고, 세 번 공감하고, 또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에 내 이야기가 있는 삶으로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고,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대할 때 나한테 인맥이 생기고, 또 그런 인맥들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자, 사람은 자기의 그릇대로 삽니다. 하지만 그 그릇은 내가 얼마든지 충분히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
자, 우리 배우는 거 그렇잖아요. 그릇 키울 때 많이 배우라고 하잖아요. 배우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성장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. 자, 열심히 배우자.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자 하면 어떻게 말해요? 아, 난 배우면 금방 잊어버려. 아예 안 배울래, 안 배울래. 이러잖아요. 콩나물에 물을 자꾸 집어넣잖아요. 아침 먹고 물 부어주고, 점심 먹고 물 부어주고, 생각나면 물 부어주고. 그럼 뭐 그 물이 밑으로 다 어떻게 해요? 다 빠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커요. 그러다가 미처 콩나물을 뽑아서 못 먹으면 밑에 뿌리도 생겨요. 아무리 그냥 자꾸 공부해서 잊어버린다고 안 배울 게 아니라 무엇이든 자꾸 내가 배우면 몸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. 내가 기억하기 전에 몸이 기억한다는 거죠. 여러분, 우리 배움으로 그리고 그릇을 넓히는 방법으로 1, 2, 3 법칙, 내 이야기가 있는 삶, 경청 다 잘하실 수 있죠? 자, 오늘도 밤이 늦었습니다. 벌써 11시 반이네요.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고 자기 그릇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릇대로 살되 그 그릇을 내가 점점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럴 거라고 믿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편한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